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이준석 세력 등 분탕 세력을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에게 당 차원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애국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28일 하루만도 사과는 절대 안 된다. 이 시국에 지도부 힘을 빼려고 하느냐. 위장보수 20명 출당시켜라. 사과할 거면 탈당하라는 글이 수천 개나 올라왔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고 저랑 같이 메시지를 낸 의원이 20여 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판장을 돌린다거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의원 20여 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날의 성찰 등이 주요 내용일 것이라면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 당원들은 한동훈,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계엄 사과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이미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재섭의 사무실에도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날 사과할 거면 탈당하라, 위장보수 20명 출당시켜라, 사과 절대 안 된다는 등의 글이 수천 개나 달렸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게시판은 게시글 작성이 1일 3회로 제한되는데도 사과에 반대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12.3 계엄을 계기로 한국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깨어났다고 알려진 자유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집회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사진을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과 김용태 사진을 들어서 국민의 짐이라고 그렇게 만든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와 함께 싸우면 국민의힘, 사과하면 국민의 짐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당원들의 비판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계엄 사과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흔들기에 나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계엄 사과가 아닌 계엄 1년인 12월 3일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장동혁 대표와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개인 차원의 사과는 하든 말든지 간에 당 차원, 당 지도부가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과를 하겠다면 분명히 각자 자기 이름을 확실히 공개하면서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자료로 삼겠다는 당원과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재섭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인터넷 매체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사과를 요청하고 싶으면 당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서 의견을 전달하면 되는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느냐면서 지도부가 사과 안 하면 본인들이 사과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사과 방식이며 지도부를 향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계가 주장하는 사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은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문수 대선 후보 등이 잇따라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사태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등에 떠밀리듯 사과했지만 결국 탄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횡행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해서 사과했으니까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도 된다는 기류가 언론계에 확대됐습니다. 이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퍼포먼스까지 했지만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패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사과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이미 프레임 싸움에서 진 것이다. 이미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면서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라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다. 사과를 무슨 통과 의례처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를 한다고 공세를 멈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에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의 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편 올리버 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영자는 자유대학이 플래카드, 그러니까 한쪽에는 국민의힘이라는 글자와 함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또 한쪽은 국민의 짐이라는 글자와 함께 한동훈과 김용태의 얼굴 사진을 붙인 그 플래카드를 소개하면서 자유대학 아이들의 감각이 장난이 아니네. 김재섭, 한동훈 빨리 꺼져라. 그리고 뒷방 늙은이들도 다 꺼져라. 너네들이 망친 정당과 사회 2030들이 바로잡을 거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장동혁 대표에게 그냥 당원들 믿고 저 쓰레기들 윤리위원장 임명 후에 전부 징계해서 출당 조치 시키세요. 개헌 저지선 무너져도 됩니다. 당원들이랑 애국 국민들 감당할 준비 되었을 거예요. 오히려 개헌 저지선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내부의 배신자 그리고 분탕 쓰레기들 처리해버리면 조중동도 아연실생할 것이고 민주당이랑 이재명도 저 또라이는 뭐지 하면서 오히려 당황하고 개헌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을 거라 짐작할 거예요. 저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라고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개헌 힘들 겁니다. 강행했다가는 서울 전체가 시위로 뒤덮일 겁니다.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오히려 이런 결기를 높게 사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라면서 국민들이랑 당원들 믿고 결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쓰레기들을 먼저 치우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 의회 폭거, 감찰 남용,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이를 독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흩어져서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다면서 당내 결집도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회에서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면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내란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고 하나된 힘으로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과 국민 탄압을
분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판단이 나오자 법원을 겁박해 재판을 멈춰 세웠다. 그 자체로 대통령 무자격자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하면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자신이 공범인 사건에 직접 나서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이재명은 수사하지 말라는 공갈 협박이라며 특검은 이럴 때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감옥 가지 않으려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니냐고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75만 공무원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겠다고 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현수막 한 장도 걸지 못하게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정적 말살, 국민 사찰, 자유박탈의 흉기로 쓰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독재 본색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제 및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 무능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소비 쿠폰 마구 뿌려대다가 물가가 폭등했다. 우리 서민들 10만원 쿠폰 받고 잠시 좋았다가 물가 폭등으로 10배, 100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노후를 팔아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망가지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이준석 계열의 그 분탕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 사과, 그걸 당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장동혁 대표가 저런 자들에게 밀려서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계엄이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되고, 또 계엄보다 더 중요한 탄핵의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계엄에 따라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그 탄핵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 이런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앞뒤 다 빼고 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은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 안팎에서, 당 안에서는 분탕 세력이, 당 바깥에서는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기회주의 언론과 좌익 언론이 뭐라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